안녕하세요. 수익형 펜션 사업을 위한 돈 되는 펜션 만들기 시간입니다. 펜션 비즈니스 포럼 채널을 운영하는 저희가 원래 하는 일은 펜션 창업 대행입니다. 펜션 창업을 원하는 분들께 의뢰를 받아 토지 매입부터 정식 오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도맡아서 하고 있죠. 펜션 비즈니스 포럼도 펜션 창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시작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20편 넘는 영상으로 펜션 사업 전반에 관한 몸풀기는 어느 정도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펜션 사업 계획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소개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이번 편은 앞으로 다룰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가상의 문답 형식으로 펜션 창업 과정의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에 펜션 사업 계획이라는 별도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둘 예정이니 펜션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순서대로 시청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를 식힐 요량으로 가볍게 떠나는 여행도 나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난생 처음인 펜션 사업은 더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여정을 짤 수 있는 여행과는 달리 부족한 정보투성이인 펜션 창업은 계획과 준비에 많은 애를 먹기 마련입니다. 가벼운 여행쯤이야 좌충우돌하는 맛이라도 있지만 펜션 사업은 창업의 순서를 잘못 잡는 순간 헤어나오지 못할 문제와 맞닥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한결 수월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도 드물죠. 거기에 더해 몇 푼 안 되는 컨설팅 비용조차 아깝게 여기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다고 제대로 된 펜션 창업이 가능한지도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펜션 창업은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할까요? 가상의 인물과 문답을 나누는 형식으로 전체 과정을 간단히 훑어보죠. 펜션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언가요? 부푼 꿈에 가득 차 펜션 사업에 뛰어들어 보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힘들죠. 땅부터 사야 할지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야 할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더욱 재미난 건 부동산을 부지런히 돌면서 땅을 사려고 해도 과연 어떤 땅을 얼마에 사야 할지도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설계사무소를 찾아가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꿈꿔왔던 그림 같은 펜션은 온데간데였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만 듣습니다. 저희를 찾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찾아온 분들께 펜션 창업의 올바른 과정을 설명해드려도 대부분 뚱한 표정만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머릿속엔 온통 과연 이 업체가 싸게 잘 지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청난 착각입니다. 내 머릿속에 그리던 멋진 펜션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에 방점을 찍지 않으면 펜션 창업은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대로 된 테마와 컨셉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순조로운 펜션 창업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내가 운영할 펜션의 테마와 컨셉부터 정해야 합니다. 요식업에 비유하면 중국집을 열지 피자집을 차릴지 정하는 일과 같죠.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펜션 창업에 나선 분 중 상당수가 이러한 세세한 고민 없이 그저 잘 지은 숙박시설 하나를 만드는 데 열을 올립니다. 어렵게 문을 열었지만 기대만큼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죠. 이미 앞선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내용이지만 펜션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커플과 가족, 키즈와 애견 펜션이죠. 이 4가지 유형을 테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야 펜션 사업의 나머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플 펜션과 가족 펜션은 건물의 형태와 객실 크기, 인테리어와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키즈 펜션이나 애견 펜션도 그 나름의 특징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성공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이 4가지 테마를 골고루 섞으면 어떨까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마치 중국집에서 피자를 팔면 어떨까 상상해보면 이해가 빠르죠.
그렇다면 컨셉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는 풀빌라가 바로 펜션의 여러 컨셉 중 하나입니다. 풀빌라 펜션 이전에는 스파 펜션이나 수영장 펜션 같은 컨셉들이 있었고, 요즘은 감성 펜션이라는 새로운 컨셉이 떠오르고 있죠. 테마가 어떤 손님을 상대할지를 정하는 일이라면 컨셉은 손님들에게 어떻게 어필할지를 말하죠. 그래서 확실한 테마와 독특한 컨셉만 정해지면 내가 운영할 펜션의 성격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애견 펜션이란 테마에 풀빌라 컨셉을 더하면 애견 풀빌라가 되고, 커플 펜션을 독채로 만들어 색다른 분위기를 내면 감성 숙소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테마는 4가지로 한정되지만 컨셉은 다릅니다. 객실 전용 풀이나 스파 같은 시설이 컨셉이 될 수가 있고, 감성 펜션처럼 이색적인 인테리어나 불멍 같은 색다른 시설을 컨셉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독특한 바베큐나 특색 있는 브랜치로 나만의 컨셉을 만드는 방법도 있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멋진 펜션도 제대로 된 테마와 컨셉 없이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펜션 사업이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경쟁력 있는 테마와 컨셉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내가 팔 음식의 성격과 메뉴를 정해야 식당 인테리어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테마와 컨셉은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땅을 사면 되나요? 아니죠.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건 맨 마지막입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땅을 사거나 덮어놓고 집부터 짓는 건 바보짓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펜션 역시 성공에 대한 확신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죠. 테마와 컨셉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시장 조사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집 앞에 작은 가게 하나를 차릴 때도 나름 상권을 조사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는 어딘지 알아보는 일과 마찬가지로 펜션 사업 역시 나름의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시장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한 모든 정보는 펜션 홈페이지에 나와 있죠. 단어에서 풍기는 어감과 달리 펜션 시장 조사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있는 펜션 홈페이지 때문이죠. 펜션 사업의 특이한 점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자면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장사가 자기 매출을 당당하게 공개할까요? 하지만 펜션은 홈페이지를 통해 객실 요금부터 예약 상황까지 낱낱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어떤 펜션이 장사가 잘 되는지, 무슨 이유로 장사가 안 되는지 예약 달력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일일이 발품을 팔아가며 펜션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차분히 책상에 앉아 내가 창업할 지역의 펜션 홈페이지만 꼼꼼히 조사하면 어렵지 않게 시장 조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해진 시장 조사 항목은 없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맞게 조사 항목을 정하면 되죠. 제 경우엔 대략 15가지 이상의 항목을 기록해 나갑니다. 애견이나 키즈 펜션은 훨씬 많은 항목을 조사합니다. 제가 쓴 책이나 블로그를 참고하신 분들은 대체로 충실한 시장 조사를 하시더군요. 문제는 해석입니다. 미리 선입견을 품고 시장 조사를 하거나 자신의 계획을 억지로 증명하기 위한 시장 조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파악해야 펜션 사업에 도움이 되죠. 예약 달력을 확인하기 전에 조사 항목별로 느낀 소감을 바탕으로 예약률을 점쳐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은 예측과 전혀 다른 결과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펜션의 규모나 인테리어와는 전혀 딴판인 예약 현황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위치에 멋지게 지은 펜션도 요금이 너무 비싸거나 서비스가 형편없으면 생각만큼 예약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정반대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조사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유심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식의 충실한 시장 조사를 거듭하다 보면 테마와 컨셉을 정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와 반대로 풀빌라 펜션은 무조건 장사가 잘 될 거야 같은 근거 없는 선입견이나 내가 세운 계획을 증명하기 위해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시장 조사는 말 그대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는 땅을 사서 설계를 맡기면 되는 거죠?
미안하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시장 조사를 마쳤다면 그 다음은 꼼꼼한 상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옷을 살 때와 비슷하죠. 코트를 살지 점퍼를 살지 정했다면 어떻게 입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옷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죠. 그렇다고 곧바로 구매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얼마쯤 되는 옷을 어디에서 살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알아보게 되죠. 이런 과정 없이 무턱대고 옷을 사면 주위에서 촌스럽다는 소리를 듣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좀처럼 손이 가지 않게 됩니다. 펜션 창업도 비슷합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은 무작정 백화점에 들러 내키는 대로 옷을 사기도 합니다. 마치 아무런 계획 없이 값비싼 바닷가 땅에 엄청 큰 돈을 들여 풀빌라 펜션을 짓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키는 대로 산 옷을 장롱 속에 처박아 두는 일과는 비교도 하기 힘든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투자 계획과 운영 계획, 현실적인 손익 계산서가 기본입니다. 시장 조사와 마찬가지로 자기 형편에 맞는 사업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투자 계획과 운영 계획, 손익 계산서쯤은 뽑아와야 합니다. 예상 손익은 시장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펜션의 요금과 객실 크기, 예약 현황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만약 커플 펜션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면 내가 생각하는 비슷한 수준의 펜션들은 실제로 객실 요금을 얼마쯤 받는지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주중과 주말별로 달성 가능한 예약률을 곱하면 대략적인 매출이 나오죠. 여기에서 인건비와 관리비, 기타 운영비용 등을 빼면 순수하게 손에 쥐는 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의 도움도 받아야겠죠. 당장은 엉성하고 현실성이 없어 보여도 제법 근사치에 가까운 예상 손익 계산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영 계획도 같은 식이죠. 시장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지역 사정을 참고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식이나 브런치를 제공할지, 우리 지역에는 없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자신이 처한 사정이나 개인의 적성에 맞는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리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조식이나 브런치는 어렵겠죠. 강아지나 어린아이가 질색이면 애견이나 키즈 펜션은 금물입니다. 심지어 장사에 적성이 맞지 않는 사람은 펜션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림 같은 집을 지어 편히 돈을 버는 일 같지만 펜션 역시 극성스러운 사람들을 상대하는 장사임은 틀림없습니다. 차라리 창업에 드는 비용으로 여생을 편히 보내거나 다른 수익 모델을 찾는 편이 더 낫습니다. 예상 손익 계산서를 통해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했고 운영 계획도 꼼꼼히 짰다면 맨 마지막으로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펜션은 다른 장사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토지 매입이나 건축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설계나 인허가 과정에서 드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공사를 마쳐도 곧바로 장사를 시작하는 건 아니죠. 객실에 비치할 가구나 전자제품 등을 사는데도 돈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꼼꼼한 예산 계획이 필요하죠. 무리하게 남의 돈을 끌어다 쓰거나 돈에 맞춰 엉성한 펜션을 지을 바엔 아예 규모를 줄이거나 창업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펜션을 지을 이유는 없죠. 당장 1, 2년 안에 없어질 사업도 아닐 뿐더러 준비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훨씬 안전하게 펜션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땅을 사서 펜션을 지어도 되나요?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충실히 거쳤다면 이제는 땅을 사서 펜션을 지어도 됩니다. 그나마 무작정 펜션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토지 매입이나 건축 인테리어 과정에도 올바른 순서가 있지만 짧은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어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돈 되는 펜션 만들기 시간을 통해 펜션 창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해드리겠으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션 비즈니스 포럼이었습니다.